네. 지금으로부터 패널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보다는 약간 좀 지연이 됐는데 한 점심 시간을 조금 연장해서라도 까먹더라도 패널 토론에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널 토론의 그 좌장이신 박민영 교수님 먼저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인하대학교 아태물리학부 박민영 교수라고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이렇게 진지하게 지금 제가 보니까 자리 다 지키시고, 약간 이제 또 시간이 제가 보니까 한 15분 정도, 원래 예정된 시간은 11시 50분에 오전에 마치는 거였는데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기동원 서울기술연구원 실장님께서는 일정상 지금 먼저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5분 발표자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15분이라는 시간 내에 끝나기 위해서는 각 패널분들한테 3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차동호 CJ 대한통운 고문님 아까 발표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물류 포장 박스가 왜 쓰레기냐, 자원이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도 굉장히 적절한 어떤 말씀이신데 차 고문님께서는 아마 거의 한 40여 년간 현장에 계셨죠?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친환경 물류 활동의 전도사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물류업계의 어떤 방향이랄까요? 물류업계가 지향해야 될 친환경 물류 정책에 대해서 좀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아쉽지만 또 미래 기회가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물류 기업들이 의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물류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평균 3%입니다. 지금 택배가 그렇게 잘 되는데 한진이나 롯데 로지스틱스 택배는 이제 2번을 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받은 산업이지만 대한통운 택배가 연간 15개 배달, 3조 가까이 매출이 되는데도 겨우 올해 영업이익이 올해는 좀 괜찮아서 조금 3%를 조금 넘었고요. 기존에 그 정도로 택배 빼고 B2B는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류 기업이 사실은 화주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입찰이나 가격 경쟁에 휘말리고 또 하여튼 중간에 끼어서 재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숙제이긴 한데요. 이걸 친환경, ESG 하면서 뭔가 사회, 소셜 무슨 어떤 밸류를 높여야 돼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비즈니스 기회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기업이 이제 더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야 되고 묻어가고. 그래서 물류가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류에 대한 생태계를 이제 그린과 연계시켜서 하나 별도의 자원순환 경제의 플랫폼으로 좀 자리매김한다면 비즈니스 기회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류 기업 CEO들이 또는 오너들이 이런 데 관심을 더 많이 가져서 조금 더 탑다운식으로 방향을 좀 이끌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물류 쪽 전공을 하다 보니까 물류업계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아직도 물류업계는 어떤 친환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초보 수준이다.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차 고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류업계가 최근에 택배 건수가 20% 이상씩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서 하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지금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류업계는 CJ 대한통운이 가장 1위
리딩 컴퍼니임에도 불구하고 3% 내외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쪽 그 친환경 쪽까지 눈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서울기술연구원의 기동원 실장님 배달용기 재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어떤 정책 연구 진행 상황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떤 친환경이라는 개념이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의 어떤 필수 경영 전략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배태관 대표님이 지구를 구하자라는 게 결국 뭐 기업 노력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엔드 유저는 저희 개인 소비자일진데 개인들의 이런 관심과 참여가 필수겠구나. 그럼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관심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잘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인센티브 정책, 그리고 때로는 채찍 정책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정책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AIoT 또 합성어가 또 나오네요. AI와 IoT 기반의 어떤 재사용 플랫폼, 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재사용 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지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어떤 그 사업 목적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신선했고요. 지금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오이스터 에이브를 찾아보니까 이제 2년, 3년 차 들어가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대표로서 굉장히 한계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밝고 필요하다고 다 인식하는데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그 대정부 건의사항이랄까요? 그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도 B2G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대정부 관련 질문하는 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좀 많은 오늘 자리해 주셔서 말씀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몇몇 기관들이나 계신 분들께서도 이런 건의 사항들 많이 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좀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실제로 좀 큰 틀에서 이런 정책들을 기획하시거나 할 때는 이런 스타트업들, 저희 같이 이렇게 병아리처럼 막 굴러다니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시긴 하는데, 막상 이게 정책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저희한테는 이제 B2G 일선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실 때는 거기까지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물류도 그렇고 폐기물이나 이런 뭐 재활용, 재사용 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뭔가 검증이 되거나 실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대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저희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시스템들을 사회에 재현할 때, 더군다나 이제 저희 같이 B2G의 사회적 인프라로서 제시를 할 때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담당하시는 주무관분들이나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리스크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좀 보호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새로운 걸 제안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분께서 좀 리딩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도 그렇고 다른 스타트업들도 실패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실패를 빨리 하고 빨리 발전시켜라는데, 이게 공공기관으로 넘어가면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일선 공무원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빨리 해보고 거기서 빨리 배워서 더 나은 정책들과 시도들을 해볼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 틀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좀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많은 스타트업들을 운영하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이런 특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특히 이런 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혜택과 응원을 좀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경제학에서 공공재의 비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공동 책임은 또 무책임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하게 이렇게 접하는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는 것 같아요. 어느새 이제 막 그러면서 폐기물들을 많이 양산하면서 지구 온난화 이슈가 범지구의 어떤 걱정거리가 됐고, 최근에도 뭐 G20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논의가 됐지만 합의 도출하는 데는 뭔가 좀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됐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도 조금밖에 안 다뤄지더라고요. 예, 오히려 지역적인 문제들이 자꾸 보도가 되던데, 결국은 정부부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기업과 개인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이렇게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 정책,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참 힘들겠다라는 이제 걱정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발표해 주신 우리 구형준 하나 더 PS 대표님은 물류업계 또 산증이세요. 특히 자동차 물류 업계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B2B 물류 어떤 운영 분야에서는 물류 장인이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표적인 인사신데, 이제 글로비스라는 큰 물류 대기업의 책임자로서 ESG 어떤 친환경 정책들을 경험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물류 기업들이 이제 ESG에 대한 인식 전환,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참여, 관심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선행 경험자로서 어떤 부탁 말씀이랄까요? 조언을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사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골판지 포장하는 부분들을 리터너블 박스로 렌탈하면요, 이전 가격으로 하면 20% 이상 비용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와 같이 KD 같은 경우 해외에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수십억의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타 업종까지도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까 뭐 국내에서 여러 부문에서 이제 하고 있지만, 이게 서로 따로따로 업종별로 하는 것보다는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용기에 대한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국제 인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기 위해서는 좀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뭐 아까 제가 인사를 했지만은 ESG 협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환경연구원, 그다음에 파레트 콘텐츠 협회, 이런 유관 기관들이 좀 나서가지고 표준화나 국제 인증화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교육화가 되면 이제 홍보도 좀 해서 타 업종에 확대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중 개발이나 서로 업종 간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앴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탑다운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대표이사님들 되시는 분들도 오셨는데, 위에서 알아야지 밑에 시행하는 거지. 최근에 이제 모 업체 후배가 이제 거기 가서 거기 이제 상무로 있는데, 저한테 식사하다가 제가 뭐 KD 포장비가 엄청 나가가지고 걱정이라고 해서 리턴업을 소개를 했더니, 어제 이제 막 팀장들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금액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위에 이제 보고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르시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이제 밑에서 이제 바텀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또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것 같으니까 탑다운으로 좀 이게 좀 진행돼야 될까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정부 지원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수소지게차 실증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동차만 수소차가 나온 게 아니고 물류회사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지게차거든요. 근데 이 지게차가 이제 충전 시간이 보통 한 5시간 이상 뭐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주야간 2시프트, 3시프트 하는 데는 충전 시간 때문에 뭐 시프트당 다 지게차를 뭐 이렇게 구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수소지게차는 5분이면 충전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투시프트 하더라도 한 시프트의 지게차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구성도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 지원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환경 경영에 해당되는 이제 물류 용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부 지원하에서 좀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각 여러 업종으로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친환경 관점에서 어떤 물류 정책을 유발할 때 관산 학연의 어떤 협업 체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포럼 활동, 제가 작년부터 이 포럼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모임들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통된 관심, 그 인식을 같이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각자 진행되고, 또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점검하고 이런 체계가 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신 수산물 친환경 재사용 패키징 활성화 방안, 우리 손영선 본부장님 그 발표 자료 보니까 점심시간 앞두고 여러분들 상당히 시장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또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야지 이렇게 회를 맛볼 수 있는데,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회 배달해서 드시는 거 많이 경험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결국은 패키징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가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어떤 폐기물들이 어떻게 이제 재사용 체계로 순환 구조를 만들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거기에 대한 좋은 사례를 발표해 주셨는데, 그 저는 뭐 개인적으로 14,000여 톤의 어떤 그 목재에서 플라스틱 패키징 소재를 바꿈으로 인해서 그런 사회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티로폼 박스 대체 포장재 개발을 통해서 그 친환경에 기여한다, 이런 것들이 그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난 건 제가 오늘 처음 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이제 업계에 계시니까, 그리고 실무자 관점이니까 어떤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 이게 이제 그 물류업계에서는 굉장히 신성장 산업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선행 경험자로서 대정부 건의사항도 좋고요. 그 업계 동료들한테 어떤 본인의 경험을 기초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수산물 업계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농산물 부분을 해보니까 어떤 정부의 지원 자금이 그 구매에 대한 지원으로 가면은 이게 확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사용료에 대한 지원, 즉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사용료에 대한 지원으로 가야 이 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표준화로 유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 물류기기 공동 이용 사업이라고 해서 약 1년에 한 160억 정도의 예산을 받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자기가 구매하는 물량들도 많이 줄고 있고, 되도록이면은 저 공동 이용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산물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구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수산물도 이 표준화돼야 되고 공동화돼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즉 그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 40% 정도, 사용료의 40% 정도가 나라에서 지원이 되고 60% 정도가 자부담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수산물도 그냥 구매 자원 지원을 해서 그냥 끝내면은 서로가 그 예산을 서로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경쟁밖에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추구하고자 하는 좀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물류 용기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용료에 대한 지원으로 좀 방향이 가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한된 시간 빨리 진행하려고 해도 저희의 원래 주어진 시간은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전체 시간이 조금 늦어지네요.
일단 12시 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세션에서 다뤘던 어떤 지금 디스트리뷰션 로지스틱스 영역 내에서 ESG 친환경 패키징 요 주제로 지금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패키징 영역이 어떤 융복합의 굉장히 대표적인 영역 아닌가. 저희는 이제 물류는 사용자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패키징 또 소재를 만드는 분이 있고, 또 거기에 IoT 기술이나 어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들을 접목해 가지고 그걸 고도화하고 스마트화하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베이스로 해서 그걸 디지털화하는 이 일련의 이 과정의 교집합이 결국 패키징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업계에서도 요즘은 그 전에 이제 수송이나 보관 기능 쪽에 초점을 뒀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패키징 자체를 변환을 시켜가지고 물류 비용 자체를 절감하는,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업계도 차제 이제 패키징 영역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더욱이 우리의 기업 활동이든 개인의 어떤 소비 활동이든 이런 것들이 나만을 위하지 않고 우리 사회와 국가 그리고 나가서 이제 지구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공감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런 작은 모임이, 그리고 이런 포럼 활동들이 그 사회적 인식을 갖다가 이렇게 도출해내고,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모아서 궁극적으로 지구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라는 자부심을 저희 스스로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고요. 오전 행사 제가 마무리해도 되나요? 예. 하죠, 뭐. 예,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오늘 오전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마 주최 측에서 점심 공짜로 주나요? 예. 그 가급적이면 밥그릇, 숟가락, 이런 숟가락 같은 거 사용하지 마시고 손으로 드세요. 농담입니다. 일단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